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오늘 건축법 해설 34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3회까지는 우리가 건축법 1장의 총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건축법에 대한 목적부터요, 건축물의 용도별 설계 기준, 기타, 또 고시원이라든가 또 특별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 기준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장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장에는 건축물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2장은 건축물의 건축인데요. 10조부터 34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물에 관련된 설계부터요. 설계, 그리고 시공, 그 다음에 감리, 그리고 용도 변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건축법 2장에 나와 있고요. 주로 이제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건축법 2장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과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설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첫 시작이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에 관련된 건축법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대한민국에서 건축물은 꼭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자, 건축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자격을 받은 전문가다. 그리고 현재로 5년제 학부, 3년의 경력, 그리고 어려운 시험, 대략 합격률 10%대로 어려운 시험이 이 건축사 자격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건축법에서는 건축사만이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과 아닌 건축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모든 건축물 100%를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외 조항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이제 건축사가 설계를 합니다만은 부분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부여한 자격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책임지고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축법 23조 2항을 보시면은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여기서 보시면은 자기 책임하는 건축사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자기 책임하에 건축물의 설계 도서를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 기타 관계 법령은 상당히 많죠. 건축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건축법만 있겠습니다만은 주차장법도 있고, 그리고 국토계획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복잡한 장애인법도 있고, 제반 법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법령들에 대한 내용을 다 검토를 하고 적합해야 됩니다. 적합해야 되고 안전, 기능, 미관, 향상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 기능, 미관, 향상은 우리가 건축법 1조 목적에도 부합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건축법의 목적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 환경을 향상시키고 주로 공공복리를 증진한다. 이 내용이 이제 목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법 23조 2항에서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사만이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은 뭐냐? 이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앞으로 우리가 2장에서 허가 대상에 대한 건축물은 뭐냐? 이게 주로 이제 건축, 즉 신축이라든가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도 우리가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도 변경도 허가 대상이다. 건축에는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신고가 있고 허가 대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인데요. 건축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크게 보면은 허가와 신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허가와 신고. 허가와 신고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준비물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은 똑같은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허가로 해야 되느냐 신고로 해야 되느냐, 또 용도 변경 같은 경우도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이제 건축사가 이 업무를 주로 진행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지자체 그 인허가 주무관도 건축사가 도서를 만들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는 부분을 가질 때 국가 자격을 준 건축사가 도서를 작성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허가 대상 건축물과 신고 대상 건축물도 건축사만이 무조건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허가 대상인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 홍보관이라든가 기타 좀 규모가 큰 건물들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죠. 이 가설 건축물도 신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로 허가 대상의 가설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에 뭐 부대 시설이라든가 아파트 성능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 하잖아요. 이럴 때도 건축사만이 설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네 개 항목은 무조건 건축사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다. 즉 국가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축사에만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종의 예외 조항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 나와 있는데 크게 6개 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요. 건축법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쭉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만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즉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대수선, 그러니까 25평 미만의 증축이나 개축이나 대수선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신축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여기가 신축이 지금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아무리 작더라도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이렇게 나와 있죠. 연면적 200제곱미터이면은 60.5평이죠. 60.5평의 층수가 3층 미만, 그러니까 2층까지죠. 2층까지의 건축물의 대수선. 그러니까 작은 건물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이게 법에 나와 있고. 자,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 설계 도서가 있습니다.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인데요. 우리가 시골을 가면은 농촌주택에 대한 표준 설계 도서가 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사이트 가시면 이 농촌주택에 대한 표준 설계 도서가 있기 때문에 배치도, 그 다음에 평면도, 또 주택 시공에 대한 상세 도면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설계 도서를 다운받아서 그대로 똑같이 건축 신축을 하겠다 그러면은 건축 허가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표준 설계 도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전원주택이라든가 농촌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농촌주택 표준 설계 도서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설계 도서의 유형이 있습니다. 평면과 뭐 인면과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운받아서 하면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이제 읍면 지역이면 시골이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는 창고 및 농막. 농막은 이 농지법에 따른 농막이다.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 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이 부분도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 이 부분은 이제 지자체 조례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에 나온 건축물의 설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한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축 설계를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나 또 건축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건축사만이 건축을 설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일반 잠정 건축주분들은 건축 설계는 건축사만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업무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건축법 34회 건축물의 설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건축 인허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이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